안녕하세요. 얼피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IT 경제학과 데런 에스머글루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선천적인 지리적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첫째도 둘째도 모두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자리 잡을 때 더 나아가서는 잘 사는 국가, 못 사는 국가로 나눠지는 등 이 국가의 성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국가라는 큰 틀에서 제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든지 시작부터 올바른 규제와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수립할 때 이를 준수하게 될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서 그 정당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제도와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은데요. FTX 사태 이후 글로벌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투보센 인사이트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DCEA, RFIA, DCCPA라는 법안입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의 공통점은 바로 크립토 애셋을 디지털 커머디티 상품으로 보고 그 커머디티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 디지털 커머디티 컨슈머 프로텍션 액트라고 하는 DCCPA는 일단 디지털 상품이라는 개념을 중개인이나 중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간의 소유와 이전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즉 펀저블한 디지털 형태의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이 있죠. RFIA는 비교적 좁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RFIA에서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증권, 또 이른바 보조자산이라고 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 DCCPA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으로 크립토커런시라고 알려져 있는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CCPA는 기본적으로 상품거래법이죠. 그 Commodity Exchange Act를 개정을 해서 크립토 현물 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CFTC에 주면서 CFTC가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크립토 커머디티 거래 플랫폼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6가지 정도일 텐데요. 첫째는 사기와 기망,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디지털 커머디티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디지털 커머디티와 관련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참여자들을 보호하라.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공시해라. 네 번째는 고객의 자금과 재산을 보호할 충분한 적정 자본, 즉 파이낸셜 리소스를 갖춰라. 다섯 번째는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운영상의 위험 대비해서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해라. 여섯 번째는 기록을 5년 동안 최소한 유지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을 하고 고유재산과 고객재산의 혼장, 섞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특이하게는 미국의 규칙과 국제적인 법규 간의 어떤 균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모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라 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안들처럼 이 법적 명확성의 출발점입니다만은 용어 정의가 매우 길게 되어 있고 그러한 용어 정의 중에서 적용 제외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중간선거 이후에 FTX 사태가 발생한 후에 DCCPA 발의자이기도 한 미국 상원이죠.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데비 스테브나우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이 시급하다, 의회가 나설 때다 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DCCPA는 연말 전 입법
위축될 가능성이 컸고 또 디파이라든지 또 덱스죠. 탈중앙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FTX 사태를 둘러싸고 이제 창펑 자오하고 샘 뱅크맨 프리드 간의 그 논쟁에서도 이 법안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이 법안이 처리됐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지만 아무래도 더욱 신중을 가해서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업권법 마련을 준비하면서 국제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살펴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여당과 금융위원회에서는 우선 규제, 차후 진흥이라는 단계적, 점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비슷한 시기에 여야에서 법안 2개가 추가로 발의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 수위 상정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야 공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불공정거래 규제와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재산 보호가 핵심 조항으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윤창현 의원 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NFT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워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윤창현 의원 법안 그리고 백혜련 의원 법안은 사실상 내용이 같은데요. 크게 6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디지털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라는 것이고, 해킹, 전산장애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고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세조정이나 불정거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그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다섯 번째는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얻은 재산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여섯 번째는 시장 감독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증선위와 유사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용자가 예치한 예치금과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비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하며 또 부정한 계획이죠. 이 부정한 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우선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연후에 글로벌 동향을 살펴서 제대로 된 기본법, 업권법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올바른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리 강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국가란 왜 실패하라는 책에서 저자인 에스모 글루 교수가 말했듯이 소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적정한 제도가 갖춰졌을 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OECD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U에서도 소위 Better Lawmaking이라고 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기본 원칙에 따라서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포함해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올바르게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가 두터워지면서 또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배드 액터들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면 시장은 한층 더 나은 방향으로 성숙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업계 종사자는 물론 크립토 생태계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전문가답게 책무를 다하고 앞으로 준수해야 될 올바른 규칙과 제도가 잘 마련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투보센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